복잡한 거리 풍경 그리는 거 좀 이제 만만하게 생각해봐도 좋을 겁니다. 아유, 이게 되네?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복잡한 거리 풍경을 4단계 스텝으로 완성하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일상 그 시간들을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여러분들의 흔적이 담겨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엄두가 나지 않죠. 거리를 그린다는 것은 우와,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려야 될 것들이 차고 넘치는 게 거리예요. 엄두가 나지 않았던 복잡한 거리 풍경을 그리는 4가지의 단계. 첫 번째, 먼저 기준선을 긋는다. 이것은 아이 레벨, 그러니까 눈높이 선, 이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기준선을 그은 다음에 오늘의 중요한 거 투시 보조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긋기 해보겠습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할 텐데 요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박스 그리기를 할 겁니다. 이 박스를 통해서 그 복잡한 건물들을 좀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을 좀 더 이제 꾸며가면서 완성하기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단계를 가지고 이제부터 진행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거는 직선의 도로일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소점 투시법을 여기에는 적용할 겁니다. 무슨 소린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거리 풍경 그리는 거 좀 이제 만만하게 생각해봐도 좋을 겁니다. 아유, 이게 되네?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기준선 긋기입니다. 아이 레벨, 눈높이 선. 자, 이거를 긋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얀 도화지에 우리가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무조건 한 줄 긋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그으라고요? 네, 또 강조합니다. 3분할법. 구도 잡는 데는 여러 가지의 구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3분할법, 쉬운 구도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먼저 여러분들이 도화지 안에 쭉쭉 긋는 거예요. 예, 총 9등분을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주인공들을 이 포인트 점 부분에다가 배치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기준선 긋기의 핵심은 바로 이 선입니다. 웬만하면 거리를 그릴 때는 이 선이 여러분들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높이 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을 경우에 눈높이 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쳐다보는 요 라인, 요것이 바로 아이레벨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준선을 먼저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전체의 3등분의 아래 라인 부분에다가 긋고 여기서부터 그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 아랫부분이 안정적으로 구도화됩니다. 자, 도화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련되면 3단으로 나눠서 여기다 기준선을 쭉 한번 긋는 거예요. 자, 긋는 순간 이 도화지는 이미 백지장이 아닙니다. 야, 그때부터 용기가 생겨요. 빵빵한 용기. 이야. 자, 이렇게 기준선을 그은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투시 보조선을 긋는 겁니다. 이 투시 보조선은 뭐냐면 도화지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있으면 기준선 긋잖아요. 거리를 그리는 거니까 거리의 폭 정하시고, 자, 그럼 여기에 무조건 VP가 있겠죠. VP는 뭐죠? 네, 소실점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폭이 생기죠. 건물은요. 건물의 최상층의 높이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 이것을 바로 보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선을 먼저 그어 놓자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크게는 거리폭 그리고 건물의 높이 요구에 따라서 이 투시 보조선 달라집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매트릭스를 한번 해볼게요. 도화지를 좀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보죠.
자, 그 다음에 먼저 긋는 게 뭐라고요? 자, 3분의 1 지점에다가 이렇게 기준선 하나 긋습니다. 가장 센터에 여기가 VP, 눈높이에 VP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거리가 좁고 건물은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거리가 좁아요. 거리가 좁다는 건 이런 경우가 거리의 폭이 이 정도예요. 자, 건물이 높은 경우, 그러면 건물도 사실은 하늘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이죠. 건물을 한번 슬쩍 있는 것처럼 쪼개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나 또 아셔야 될 것이 내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인면, 그러니까 건물의 폭은 좁다가 점점 넓어져서 옵니다. 투시법상으로 보면 저기 저 멀리 있는 곳은 좁고 내 눈 가까이 있는 곳은 넓게 보이는 겁니다. 좁고 점점 넓어지게 뭔가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요. 골목 같은 느낌이 되겠죠? 또 한 번에 매트릭스 한번 가볼게요. 자, 똑같이 기준선 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거리는 넓고 건물은 높은, 넓 이런 경우는 어떤 걸까요? VP 먼저 찍어 놓으시고 거리가 넓다는 건 이 폭이 훨씬 넓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우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만 그려도 벌써 와, 넓은 거리가 만들어지니까 되네, 이게 되네. 여러분들 그렇게 아마 탄성 지르실 거예요. 건물을 높을 때는 이 폭이 그냥 그대로 좁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건물을 세로로 한번 쪼개 볼게요. 이런 식으로 건물이 배치가 될 거예요. 서울의 거리 중에 뭐 테헤란로 뭐 이런 데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하나 더 해볼게요. 기준선 그었습니다. 소실점 여기 있을 거고요. 거리는 좁고 건물은 낮은 경우, 좀 낮. 거리는 좁아요. 그러면 폭이 요만큼 되겠죠. 건물이 낮아요. 이렇게 가지 않고 와,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얘도 쪼개볼까요? 이게 건물의 인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자, 기준선 긋고 자, 여기에 소실점. 자, 네 번째 마지막 매트릭스. 자, 거리는 넓고 건물은 낮은 경우죠. 그럼 이 정도 넓겠죠. 아니, 이럴 수가. 건물의 높이도 단층짜리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골 읍내의 어떤 거리? 자,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차원 보조선을 긋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릴 거리의 기본적인 윤곽. 야, 이거 중요해. 이 윤곽을 잡아놓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일단은 마음에 안심이 생기고 그리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윤곽 잡기. 야,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따봉. 자, 두 번째의 매트릭스는 뭐냐면 거리에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투시 보조선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기준선 긋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얘는 눈높이라고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 있는 위치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겠죠. 여기에 서서 보는 경우가 제일 정심이겠죠. 그러나 옆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겠죠. 예, 인도가 있다면 인도에 서서 거리를 볼 경우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횡단보도의 중간에 서서 사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첫 번째 가장 중심에 있을 경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VP가 되겠죠.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랬을 때의 투시 보조선은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건물들이 이렇게 서 있게 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가장 도로의 중심에 있을 경우 자, 이번에도 똑같이 기준선을 긋고 두 번째 도로의 오른쪽에 있을 경우 자,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입니까? 여기에 VP를 찍으세요. 자, 여기서 보조선을 그을 때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인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은 과연 어떻게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올 겁니다. 이렇게요. 나는 지금 인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런 식으로
수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직에 가까운 선으로 보조선을 그리면 될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리시는 거예요. 자, 멀리 반대편에 있는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선들이 그어질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내 쪽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이 라인들이 겹쳐 있다시피 할 정도로 건물이 서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눈치껏 보셨을 거예요. 반대편 건너에 있는 건물들은 건물의 인면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중앙선은 이렇게 나가 있을 거예요. 뭐 굳이 보면 여기 인도, 예, 건너편의 인도는 잘 안 보여요. 뭐 가로수가 이렇게 있기도 하겠죠. 자, 매트릭스 세 번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단계 3등분하고 여기에 기준선 왼쪽으로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갔을 경우에 스카이라인, 건물의 스카이라인은 거의 극한대로 이렇게 올 거고요. 멀리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될 겁니다. 건물을 유추하기 위해서 한번 선을 그어보면 거의, 예,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 보일 거예요. 자, 중앙선이 이렇게 가겠죠. 예, 인도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앞서서 두 가지의 매트릭스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거리의 폭, 건물 높이 요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에 어디에 서 있는지, 요 두 가지를 믹스해서 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겠죠. 한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도화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3등분 하시고 먼저 이렇게 그냥 그어보세요. 이렇게. 와, 이제 과감하게 여기다 긋는 겁니다. 기준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는 넓고 건물은 높은 경우, 도로의 왼쪽 인도에서 볼 경우 요 두 가지를 믹스하면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VP가 만들어질 겁니다. 소실점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자, 처음에 거리는 넓어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왼쪽으로 와 있으니까 넓어도 이 정도는 될 겁니다. 거리부터 넓다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거리에 대한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건물에 대한 거. 건물은 높아요. 높다는 건 뭡니까? 거의 내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높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완성을 해 놓습니다. 이 보조선에 따라서 그냥 착착착 여러분들의 건물들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그리는 거는 모든 건물이 같은 사이즈라고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이쪽은 굉장히 좁게 겹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리니까 중앙선이 이렇게 갈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요 눈높이에 머리를 쭉쭉 맞추고, 예, 이렇게 머리를 맞추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한번 믹스를 여러분들께 해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스 그리기입니다. 뭔가의 복잡한 거를 이 박스라는 단순한 것으로 치환시켜서 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박스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잘라서 가는 거죠. 앞서서 우리는 두 가지 단계까지 왔습니다. 도화지를 그리고 진하게 여기에 기준선을 그었습니다. 소실점을 찍고 건물이 높은지 도로가 넓은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조선을 그어주라고 했습니다. 보조선을 그냥 여러분들 심플하게 꼭지점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야, 그러면 벌써 어느 정도 윤곽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거리의 계략적인 세로선, 건물의 세로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로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인도도 있고요. 네, 뭐 중앙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건물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 골목도 있을 거고 또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고 반대편에는 되게 작은 건물들이 이렇게
지글자글하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 서서 이거를 보고 있다고 하면 이 꼭지점들 모서리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일 겁니다. 이 모서리가요. 이 세로선들을 먼저 보이는 대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딱 보고 그어주시는데 세로선부터 긋는 겁니다. 오른쪽은 좀 큰 건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커요. 중간에 띄워졌고 커요. 네, 중간에 골목이 하나 살짝 있을 것 같고요. 커요. 그죠? 건물 띄워져 있고 이만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건물이 높이가 다 같다고 생각하면 이 선에서 다 끝나겠죠. 근데 어디 우리의 거리가 그렇습니까? 얘는 낮고 얘는 높고 얘는 낮고 뭐 천차만별의 높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그어놓은 이 보조선 있잖아요. 이 보조선은 가장 중심 또는 평균 아니면 제일 높은 빌딩을 기준으로 그어놓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높은 거라고 하면 제일 낮은 거는 이렇게 투시선이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다양하게 한번 이 선을 그어나와 보세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물은 여기가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건물은 여기, 어떤 건물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요. 제일 높은 게 여기니까 이 건물이 여기 제일 높아요. 그래요. 이렇게 음영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중간 공은 요만해요. 이렇게. 지금 제가 뭘 만들고 있습니까? 네, 세로선을 그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보조선을 더 치고 이렇게 박스를 그어놓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요. 보세요. 작은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어놓죠. 자, 어떤 거는 커요.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어떤 거는 또 낮은 곳에 이렇게 있어요. 박스를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요. 자, 이거는 높아요. 이렇게 박스를 그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니까 다시 복습. 먼저 보이는 대로 세로선을 긋습니다. 그 세로선에 맞춰서 박스로 형태, 그러니까 건물의 형태를 완성하는 거죠. 자, 순서가 있어요. 세로선 긋고 박스의 형태를 완성하는 겁니다. 지금 한 것처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더 한 번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눈높이 선에 맞춰서 차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렇게 박스. 이렇게 차가 완성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면 이렇습니다. 복잡한 거리 풍경 그리는 거 좀 이제 만만하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겁니다. 아유, 이게 되네? 자, 네 번째 완성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 그림을 제가 그릴 겁니다.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them on display. Oh yeah, I rap with a certain